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천사TV 하이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면책이며, 과실에 의한 부주의 사고로 타인에 대한 대물 또는 대인 배상 책임 발생했을 때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저의 그 배상책임 보험 발생 사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보상 사례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사고였습니다. 자, 우연하게 친구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렸는데요. 이럴 때 일상생활 중이었고 우연한 사고, 그리고 타인의 재물의 법률상 배상 책임, 이 모든 것을 만족할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1억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손해액이 보상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고, 즉 대인 배상은 본인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물에 대한 대물 배상 보험 책임은 예전에 2009년 7월 이전에 계약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었고요. 2009년 8월 이후 계약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본인이 가입하신 가입 증권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상 사례는 저희 고객님이 한강시민공원으로 보드를 타기 위해 갔는데 갑자기 보드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그 보드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됐고 다리를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자, 이 사고는 일상생활 중이었고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인 배상으로 되어서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상 사례는 고객님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 아파트에 물이 새어서 천장에 물이 젖고 장판이 파손되고 또 물건이 손상된 경우였습니다. 이럴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고객님의 아파트는 반드시 본인의 아파트여야 합니다. 본인의 아파트가 아닌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사는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누수에 대한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아파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시 등본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등본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등본을 같이 첨부를 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아파트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닌 타인인지를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도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아래층 아파트의 법률상 배상 책임 대물배상 사고로 수리 비용에서 2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2007년 가입자 분이셨기 때문에 대물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일상생활이란 과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상생활이란 운전 중 사고, 업무 중 사고, 운동하는 중의 사고는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운동 중 사고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어떤 특정한 누리 있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축구를 한다랄까 또는 경기를 한다랄까 이런 것들은 누리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공을 그냥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는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 없는 경우는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청구 시에는 사고 날짜, 사고 시간, 사고 장소를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우연한 사고란 어떤 사고일까요? 당연히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싸운 거, 친구랑 싸운 거 이런 거는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보상이라 하는 거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 이런 경우도 이거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물건을 파손을 시켰어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물론 형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살아요. 그리고 등본이 따로 있어요. 그랬는데 이 형제 간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경우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가 결혼해서 등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등본이 따로 있는 자녀가 부모님 집에 와서 부모님의 물건을 만약에 파손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경우도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의 등본 첨부는 양쪽의 등본 첨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상 한도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1억 원 한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인 보상 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인 보상은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물건에 대한 대물 보상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나 또는 20만 원입니다. 그거는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시에 청구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다 계약 가입증권 작성하시고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그 다음에 유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몇 시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서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쪽 등본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아니다, 타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등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인 배상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진단서, 만약에 입원을 했으면 입퇴원 확인서, 그 다음에 진료비 계산서 이런 서류들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대물 배상 사고 시에는 그 물건을 수리한 업체의 그 지불한 견적서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물론 수리업체의 연락처도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랑 연락처랑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입을 해놓고도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데 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는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에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취급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분들이 거의 특약으로 넣어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담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입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되었나요? 보험은 아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